예, 안녕하세요. 29일 목요일 대통령 대법원 선고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마침 또 대법원 사이트를 보다가 보면서 또 대법원으로 전화를 했었어요. 그때는 마침 내일 화요일 2시에서 3시까지 대법원에서 방청할 수 있는 응모권을 추첨을 한다고 안내가 돼 있었어요. 내일 대법원 법정동으로 가셔서 2시부터 3시에 응모를 하시고 방청권을 추첨해서 받으시도록 하세요. 뭐 방법은 지난번에 대통령 재판 들어간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지참하고 가셔서 여기서 응모를 하시고 3시까지 해서 끝나고 나면 바로 추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청권을 받으시고 29일 날 1시까지 대법원으로 가시면 되는데 주민등록증하고 방청권 받은 거하고 2개 지참하고 가시도록 하세요. 이날 선고할 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고 그 사장 3명하고 전무 이렇게 해서 5명이 선고를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원 씨가 있는데 이날 안종범 씨하고 같이 받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가 최소원 씨가 안종범 씨하고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 뇌물건이 되면서 같이 합류해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이날 안종범 씨도 같이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는 거는 최서원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의 뇌물건이 있는데 아마 재판은 2시에 시작되면서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래서 방청권 하나 받아서 이 새 재판을 다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하면서 그 생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이 됐냐고 물었더니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뭐 방송사 결정 뭐 이렇게 하는데 방송사가 결정이 안 돼서 안 하는지 아직 뭐 그 생중계 한다는 자체가 결정이 안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법원 직원은 굉장히 뭐 친절하고 교양 있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뭐 그 직원한테 대해서 뭐라고 비난할 그런 마음은 없는데 전화를 받고 나서 생중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따지고 싶었지만 그건 하질 않고 이건 누가 결정했냐고 뭐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또 비난을 했죠. 문재인가 결정을 했냐 아니면 김명수가 결정을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화 통화가 잘 되다가 이 직원이 좀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내일 추첨을 하고 하니까 그거는 놓치지 마시고 가셔서 추첨을 하시고 가능한 우리가 많이 가서 좌파들이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톡방에 올라온 거 보니까 한겨레가 24일 날짜로 토요판 카바스트를 해갖고 대통령 그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를 또 카바스트로 실었어요. 진짜 이 걸레는 걸레예요. 이게 지금 한글레뿐만 아니고 온 언론이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서 물고 뜯고 한 것처럼 조국과 조민에 대해서 물고 뜯고 해야죠. 아니 이렇게 재미있는 기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기사가 어디 있냐고요.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양파조국. 그러는데 엉뚱하게 대통령 세월호 시간 가지고 자기네가 2016년 11월 22일과 23일 검찰 진술조서, 그 다음에 2018년 3월 15일 그 윤전추에 대한 검찰 피의 신문조서 이런 거 가지고 그 4월 16일 날 대통령 7시간을 재구성해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왜 빨리 대처를 못했을까? 대통령이 빨리 대처하면 뭐라고 할 건데요? 대통령이 빨리 구하라, 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못해서 애들이 죽었나요? 정말 못돼 처먹은 언론사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아니 애들이 죽길 바라나요? 그건 한겨레의 생각이겠죠. 어느 인간이 어느 누가 하나 죽는 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거 다 기록 분단위로 다 보고했잖아요.
그러는데 사실 얘네가 뭐 기록물이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구성한 거는 보면은 딱히 그렇게 뭐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비난할 건 아닌데 대체로 얘네들은 문구 하나 문장 하나가 정말 못돼 처먹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3월 말쯤에 2014년 3월 말쯤에 비서관들이 대통령 일정을 좀 뺐어요.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건강을 생각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정을 좀 뺐어요.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날 대통령 몸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박 대통령 몸이 불편할 자격도 없나요? 그랬고, 그리고 대통령은 텔레비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침부터 텔레비 틀어놓나요? 대통령이 문화산업 진흥하고 싶다고 그래서 텔레비를 막 안 보면 언론들이 얼마나 씹어댔겠어요. 텔레비도 안 보고 했다고. 텔레비를 좀 봤다고 그러면 드라마를 봤니? 드라마에 빠졌니? 얼마나 또 씹어댔냐고요. 그러는데 아침부터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도 텔레비 안 봐요. 대통령 텔레비를 안 봤기 때문에 사고를 모를 수는 있었죠. 그랬는데 물론 비서관실에서 올라간 보고서를 봤는데 집무실 앞에 그 보고서를 출력한 거를 놔뒀으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몇 시에 봤는지는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김장수 장관이 대통령하고 10시 15분에 통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 대통령이 거기다 사고 대처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이 대통령이 미친 듯이 뛰쳐나와갖고 울고불고 해야 되나요? 아니 문재인은 산불 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했어요? 하여튼 끝까지 한글레가 요따위예요. 그리고 윤전추에 대해서 났는데 윤전추가 지난번에 8월 14일 날 세월호 보고시간 관련 가지고 위정했다고 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2017년 1월 3일하고 4일하고 헌재에 나가서 정언할 때 아마 위정을 했다고. 작년에 그 재판 국회나 헌재에 나가서 정언한 사람들이 그 정언하러 나오지 않았거나 뭐 위정을 했거나 이렇게 갖고 11명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각자 자기 재판으로 가져가서 그 재판 자체는 열리진 않았고 윤전추는 이 세월호 보고 시간으로 합류돼 갖고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였는데 거기서 재판은 윤전추는 자기 혐의를 다 인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 판사들이 아니 그 검찰들이나 판사들이 인정을 했는데 2017년 1월 3일하고 4일 헌재에 나와서 정언을 할 때 윤전추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아마 유영아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집무실에 대통령 관저에 서재가 있으니까 대통령 서재로 가신 걸 보고 유영아가 그러면 집무실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그 집무실로 가는 걸 봤다. 이렇게 했다는 게 위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영태, 그 다음에 최성원 씨, 그 다음에 그 안마해주러 왔던 아주머니, 그 다음에 대통령께 약간의 치료했던 김영재 씨 이런 사람들을 모른다. 이렇게 했다는 게 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윤전추가 아무래도 이 증언 부분을 그 유영아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헌재에 출석해서 막 그 증언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증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어제 거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2014년 4월 16일에서 2017년 1월 3일 4일이면 2년 반이나 지났어요.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가 오전 9시다 10시다 기억 못해요. 저도 2014년 4월 16일 날 제가 일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DMB로 그 뉴스 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책상에 앉는 시간이 보통 이제 8시 반쯤에 9시 전에 앉으니까 저는 8시 반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기억을 해요? 오전이라고 그러면 그냥 오전인 거지 그거 잘 몰라요. 오전이라고 해도 오후 1시까지도 오전이에요. 어떻게 기억해요? 오전과 오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점심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렇지만 2년 반이나 지나고 나서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떨리니까 어떻게 증언해야 될지 물어볼 수는 있었겠죠. 그 틀린 거 가지고 그걸 위증했다고? 위증한 사람들 대통령 재판에 나와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한 거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노성일,
고영태 재판에 와서 고영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복도에 나가니까 고영태 동생하고 노덕거리고 있었어요. 물론 증은 전부 엉터리였었죠. 그리고 고영태 대통령 특활비에 나와서 최소한 씨에 대한 얘기 전부 다 엉터리였어요. 개소리였어요. 장시호 제가 증언으로 나온 거 봤어요. 최소한 씨가 대통령 침대가 있는 그 방 그 천장에 돈을 숨겼다. 그리고 검사들하고 조사받을 때 검사가 잠깐 물도러 간 사이에 이모가 종이에 쪽지에 쓰면서 등등 해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본 거 많아요. 그리고 한결레는 8월 24일이 어떤 날이에요? 조국과 조민에 대해서 까야죠. 그날 대통령이 돼서 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조국과 조민에 대해서 그 조국의 어머니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까야죠. 양파네요. 양파. 그랬는데 한가하게 대통령 7시간 까고 앉았어요? 왜? 대통령이 무죄 나올 것 같아요? 세월호 그만 좀 하세요. 정말 듣기도 싫고 하도 울기 먹어서 신물이 나요. 예? 그러고요. 그리고 한결레 내가 그날 법정에 있었는데 이 기사에 보면 예? 법정 밖 복도에는 10여 명의 세월호 유족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서성이고 있었어요? 서성이었어요 그게? 발로 차고 문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날려친 건 난동친 거 왜 한마디 없어요? 서성이고 있었다니. 서성이고 있었던 단어의 뜻이 뭐예요? 와갖고 소리 지르고 기춘아 나와라. 너 아직까지 살아있었냐? 이놈 저놈 죽일 놈. 문을 발로 차갖고도 구멍이 뻥 뚫렸잖아요. 재판 끝나고 나서도 10분이 넘게 소리 지르고 죽이겠다고 했었잖아요. 서성이다니. 이따위로 기사 쓰지 말라고요. 예? 조민 조국은 왜 보호해요? 아니 3년이나 지난 거 벌써 4년 5년이나 지났어요. 5년이 지난 거를 아직도 파먹으면서 조국과 조민에 대해서는 왜 못 가요? 한글레는요 언젠가는 한글레 기자들은 전부 다 깜빵 가야 돼요. 그리고 한글레는 당장 문 닫아야 돼요. 기사가 아니에요. 걸레예요 걸레. 아시겠어요? 제가 오후에 이경재 변호사님하고 인터뷰했다고 메시지는 질문할 거는 잠깐 몇 개를 보내놨어요. 이경재 변호사님이 시간이 되시면 제가 인터뷰는 잠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들 뭐라고 예상을 하겠어요. 다 50% 50%죠. 박 대통령에 대해서 100% 무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지난번 24일 날 우정찬 기자가 윤창중 씨의 톡쇼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우 기자님 항상 긍정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우 기자가 본 것은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 기자가 말한 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엉터리죠.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 기자가 틀렸는데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진짜 법이 없는 거죠. 그랬는데 어쨌든 우 기자의 법리적 해석대로 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더라도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유죄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부분에 여자가 나온다고 한들 좌파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 엉터리니까. 그리고 분명히 역사가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경재 변호사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많이들 가셔서 응모를 하시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